안녕하세요. 화학원 이강입니다. 러브 엔트로피 2화는 잘 보고 오셨죠? 점점 내용이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러브 엔트로피와 함께 화학원을 마스터해봅시다. 자, 오늘 러브 엔트로피 2화에 나와 있는 화학 내용 혹시 찾으셨나요? 오늘은 찾기 쉬웠죠? 자, 다 찾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러브 엔트로피 2화에 나와 있는 화학 내용 같이 볼까요? 뭐 그랬어? 야, 됐고. 너 무슨 과 갈 건데? 화학과. 쥐가 무슨 화학과야? 내가 화학과 가는 게 왜 어때서? 너 몰이 뭔지 알아? 뭘? 글쎄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으, 관두자.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아유. 야 또 어디가? 자, 우리 주피터가 화학과를 가고 싶다는 우리 잘생긴 주피터가 몰에 대해서도 모르네요. 자, 몰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화학의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몰을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럼 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몰의 개념을 알아볼 건데요. 자, 몰은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작은 입자의 개수를 묶음으로 나타낸 단위입니다. 연필 12자루를 한 타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마늘을 한 접, 두 접 이렇게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몰은 화학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묶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단위니까 잘 알아둬야겠죠? 1몰은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라고 정의하고요. 이 탄소 원자의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입자수를 나타내며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는 것처럼 산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존재한다면 우린 이걸, 그렇죠, 산소 원자 1몰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산소 분자가 있죠. 이 산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존재한다면 우린 이걸, 그렇죠, 산소 분자 1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산소 분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몰일까요? 그렇죠. 산소 분자라는 것이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서 형성된 분자이기 때문에 산소 분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는 2몰이 되겠죠. 쉽죠? 자, 그 다음, 우리 브릿지 에듀의 마스코트 이베리입니다. 귀엽죠? 자, 이베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마리가 존재한다면 우린 이걸, 그렇죠, 이베리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마리, 이걸 우리는 이베리 1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고 이야기하기 불편하니까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1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죠. 자, 이번엔 몰 질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몰 질량은 물질의 화학식량에 g을 붙인 질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염소를 볼까요? 자, 염소는 원자량이 35.5이다 라고 1강에서 배웠죠? 이 35.5는 평균 원자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자량, 원자의 질량이죠.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 한 개의 질량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염소 한 개가 35.5g이나 나갈 리가 없죠. 이 35.5라는 값은 염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 즉 1몰일 때의 질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어떤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즉 1몰일 때 얼만큼의 질량을 갖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염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으면 35.5g, 즉
1몰이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염소가 17.75g, 자 35.5g의 반이죠? 17.75g이 존재한다면 몇 몰일까요? 그렇죠. 0.5몰, 반이겠죠? 0.5몰이 되고, 그럼 개수는 맞습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반,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질량과 화학식량의 관계죠. 몰수를 구하는데 질량과 화학식량으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몰수는 분자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제 기체의 몰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몰과 기체의 부피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자,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기체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린 이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보가드로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겠죠?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입자수만 같으면 부피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밑에 CO2 100개짜리 풍선과 H2 100개짜리 풍선이 있죠? 자, CO2 100개짜리 풍선과 H2 100개짜리 풍선의 부피는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CO2가 됐건 H2가 됐건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 수만 같으면 100개로 똑같죠? 입자 수만 같으면 부피가 같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CO2 한 개의 부피와 H2 한 개의 부피를 비교하면 당연히 CO2 한 개의 부피가 큽니다. 덩어리가 크니까. 하지만 기체라는 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입자와 입자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부피는 입자와 입자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입자 하나당 차지하는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이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22.4리터이며 그 속에는 1몰이니까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22.4리터. 0도씨 1기압이면 22.4리터입니다. 만약에 0도씨가 아니라 25도씨면 22.4리터보다 그렇죠. 약간 크게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0도씨 1기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들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즉 CO2가 됐건 H2가 됐건 헬륨이 됐건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 개가 섞여 있어. CO2, H2, 헬륨이 세 개가 섞여 있는데 셋 다 더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1몰이야. 그렇다면 그 세 개가 섞여 있는 그 계도 22.4리터를 띱니다. 0도씨 1기압일 때. 아시겠죠? 자, 그럼 몰수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자, 몰수는 입자수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분의 주어진 입자수 하면 몰수가 나오겠죠? 다음, 자, 질량으로 구하는 법이죠. 화학식량.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원자량이나 분자량 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질량을 하면 또 몰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 이건 기체일 때 22.4리터가 1몰이니까 단 조건은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당연히 주어지겠죠. 0도씨 1기압일 때 22.4 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체의 부피, 이렇게 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몰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그럼 우리 이 몰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는 30도씨 일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3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이다. 자, 표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HCHO 포르말데히드, CH3COH 아세트산, C6H12O6의 분자량, 질량, 부피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몰수를 구하는 일입니다. 몰수. 자, 몰수를 먼저 구하면 분자량, 질량, 부피가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각각 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HCHO 포르말데히드의 몰수입니다. 자, 포르말데히드는 기체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피 인자를 가지고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조건에 3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5리터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몰의 부피가 25리터이면 2.5리터는 그렇죠. 0.1몰이겠죠? 0.1몰. 그럼 HCHO 0.1몰은 몇 g일까요? 여기 분자량이 친절하게 나와 있죠? 1몰일 때 30g이라는 뜻이니까 0.1몰이면 그렇죠. 30 곱하기 0.1 해서 3g이 되겠죠. 쉽죠? 자, 다음 CH3COH 아세트산의 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건 쉽죠? 여기에 지금 분자량과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분자량과 질량. 몰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몰수는 60분의 1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포도당입니다. C6H12O6. 포도당에 이것도 분자량과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분자량분의 질량 몰 해서 180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약분하면 60분의 1몰입니다. 쉽죠? 자,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억. 질량은 HCHO 포르말데히드와 C6H12O6 포도당이죠. 이 같다. 위에서 구했죠. 포르말데히드는 3g이었고 포도당은 그대로 3g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두 개 다 3g 같네요. 기억은 맞고. 니은 분자의 몰수는 아세트산과 포도당이 같다. 각각 몇이었죠? 그렇죠. 두 개 다 60분의 1몰이었죠. 같네요. 니은도 맞는 보기로 체크하시면 되고. 디귿 같은 질량의 아세트산과 포도당의 부피는 같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두 개 다 일단은 60분의 1몰, 60분의 1몰이었어요. 질량은 물론 1이고 3이죠. 질량은 1이고 3인데, 자, 만약에 아세트산이 CH3COH가 3g이라면 몇 몰인가요? 60분의 3몰이 되겠죠? 60분의 3몰. 자, 이건 60분의 3몰이고 C6H12O6은 60분의 1몰이니까 몰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한 놈은 액체인자고 한 놈은 고체인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수만 같으면 부피가 같다라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일 때 통용되는 것이죠. 이 두 물질은 한 놈은 액체고 한 놈은 고체죠. 그러니까 몰수가 만약, 지금 몰수도 다르지만 몰수가 같다고 해도 부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틀린 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은 부피가 같은 두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AB2와 A2C4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밀폐된 용기 안에
AB2와 A2C4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밀폐된 용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부피는 변하지 않죠. 그럼 이 안에,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인자 중에 부피가 변하지 못하면 뭐가 변할까요? 그렇죠. 부피 대신에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 안에서는 압력이 몰수에 비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밀폐된 용기 안에 AB2와 A2C4가 들어있는데 압력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압력이 같다라는 말은 AB2의 입자수와 A2C4의 입자수가 같다는 뜻이죠. 즉 몰수가 같다는 뜻이죠. 각각의 몰수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 가나의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수는 같다. 같죠? 왜? 압력이 같으니까. 방금 한 거죠. 이건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자, 다음 니은. 원자량은 C가 B보다 크다. 자, 원자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AB2가 1.1g이고 A2C4가 2.5g입니다. 그런데 입자수가 같다고 했죠? 입자수가 같으니까 AB2는 분자량이 11이라고 볼 수 있고 A2C4는 분자량이 25다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쉽겠죠. 이게 11이고 25다라는 게 아니라 AB2 대 A2C4의 분자량 B가 11대 25라는 거죠. 자, 이걸 11대 25로 놓고 풀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A2C4가 아니라 A2B4라면 만약에 AB2랑 비교했을 때 A2B4는 딱 2배죠. 2배니까 AB2가 11이라고 했으니까 A2B4는 그렇죠. 22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A2C4는 25죠. 25. 만약에 B4였으면 20인데 C4면 25라네요. 그럼 B의 원자량이 큰 걸까요? C의 원자량이 큰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B보다 C의 원자량이 더 크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은 C가 B보다 크다.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도 맞았었죠? 다음 티귿. 1g에 포함된 A 원자의 수는 A2C4가 빠졌네요. A2C4가 AB2보다 많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1g에 포함된 A 원자의 수라고 했으니까 1g이에요. 자, 일단은 A2C4는 아까 25였죠. 그리고 AB2가 11이었죠. 그럼 1g은 그렇죠. 25분의 1대 11분의 1이겠죠. 그러면 11대 25라는 수가 나오죠. 11대 25. 자, A2C4와 AB2는 11대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A2C4는 A2C4 분자 1개당 A가 2개씩 들어있고 AB2는 AB2 분자 1개당 A가 하나씩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1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22대 25, 22대 25가 나옵니다. A 원자의 수는. 그러니까 1g에 포함된 A 원자의 수는 누가 많을까요? 그렇죠. AB2가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았나요? 오늘 배운 몰이라는 개념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화학 식량과 몰에 대한 심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